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한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이 다음 달 설립됩니다. 정부의 투자 심사 면제가 확정됐고 10여 개의 기업들이 합작법인 투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당초보다 법인 설립이 약간 늦어지긴 했지만 하반기 착공과 양산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의 재정투자 심사였습니다. 5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에 올 하반기 착공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파행에 묶여버렸습니다.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 정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통보받아 가장 까다로운 관문을 넘겼습니다. 지난 금요일 산업부와 행안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된다는 확정 통보를 해옴에 따라 자동차 공장 투자에 대한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확보도 순항입니다. 법인 자본금 2,300억 원 가운데 광주시와 현대차 출연금을 뺀 나머지 1,380억 원에 대해 지역 중견기업과 협력사 등 10여 개 기업이 투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달 안에 투자자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수영대회가 열리는 시점을 전후해 합작법인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투자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월 중에 주주간 협약 체결과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합작법인 설립을 마무리해서 광주시는 상반기 법인 설립이라는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지만 올 하반기에 공장을 착공하고 2021년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기본 계획안 수립이 곧 마무리됩니다. 이번 주에 용역안이 나오면 정부 관련 부처끼리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한전공대 설립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기본 계획안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용역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6월 말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정부 설립지원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것을 이때부터 정부 부처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매끄럽게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전라남도는 특별법 신설을 통한 운영비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에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묘수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번에 하고도 또 계속 또 협의를 해야죠. 그게 뭐 한 번 협의한다고 될 상황이 아니고. 여기에 적자를 이유로 한 한전 이사회 내부의 반발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전이 올해 이미 6천억 원대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데다 전기요금 조정으로 2천억 원 이상의 부담을 추가로 떠나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을 보일 한전공대 설립 기본 계획안. 2022년 개교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는 25일 시행되는 제2윤창호법에 맞춰서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2달 동안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유흥가와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되고 처벌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지난 5월 한빛원전 1호기에서 원자로 이상 출력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특별조사에 나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일 영광 방사능방재센터에서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빛원전 1호기에서는
지난달 10일 원자로의 열출력이 제한치를 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지침과 달리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고 12시간 뒤에 수동으로 정지한 사고가 일어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장성군 황령면의 한 비철금속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한 동을 태우고 4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직원 38살 김모 씨 등 4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가벼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납을 녹이는 과정에서 불씨가 튀어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광주에서 기념 공연을 펼쳤습니다. 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 야외 특설 무대에서 열린 기념 공연에서는 쇼스타코비치의 축전서곡과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등이 한국인 출신 노태철 지휘자의 지휘로 펼쳐져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총장 문제를 둘러싼 조선대 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조선대 강동환 총장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학교법인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오는 9월 개교기념일 이전에 새 총장을 뽑기로 결정하고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에 8월 10일까지 차기 총장 선출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동환 총장 측은 이번 주부터 업무에 복귀해 총장으로서 법적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전국 민주열사 130명의 삶과 죽음을 다룬 전국의 5.18들 전시회가 내일부터 서울에서 열립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은 내일부터 닷새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1층 로비에서 특별전을 열고 다음 달 6일부터는 서울시청 본관 1층에서도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5.18들 전시회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5.18 37주년 기념사를 통해 박관현과 표정두, 조성만과 박래전 열사 등 광주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겠다고 말하면서 기획됐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전남 도교육감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무더기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살 신모 씨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16명에 대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전남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를 위해 일하면서 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돈을 운동원들에게 제공하고 선거 비용 관련 증빙 서류를 허위로 꾸며 3천만 원을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흥 해상에서 조업하던 선원 한 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 23분쯤 고흥 진지도 앞 바다에서 10톤급 어선 K호 선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